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이론을 전기 실무적인 차원에서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김종건 TV의 김종건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이번 영상을 임피던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사실 임피던스라는 것은 이 저항과 그 다음에 코일과 이 콘덴서의 RLC 직렬 회로를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다음에 교류에 있어서의 리액턴스죠. 이 콘덴서와 이 코일의 저항 성분, 즉 R과 L과 C의 저항 성분인 임피던스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먼저 3대 소자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 전기의 중요 3대 소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곧 이어지는 영상에는 이 3대 소자를 교류에 연결을 했을 때의 리액턴스, 즉 저항 성분,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의 전체적인 저항값인 임피던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에는 사실 몇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저항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일과 콘덴서, 그죠? 코일과 콘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류작용을 하는 이게 지금 다이오드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순방향과 역방향에 따라서 저항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죠. 그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그리고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가 흐르는 이 다이오드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이렇게 그 값이 정해져 있는 고정 저항과 그 다음에 저항값을 변동시킬 수 있는 가변 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저항의 종류에는 이렇게 둥글게 땅콩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나게 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저항 중에는 이렇게 큰 저항도 있습니다. 지금 저항이 보면 1k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저항처럼 상당히 크기가 큰 저항도 있습니다. 이 저항은 엘리베이터에 사용하는 저항으로서 지금 이거는 고장난 저항입니다. 그래서 저항값이 이 단자와 이 단자를 연결을 했을 때 저항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모 블록의 하얀색 저항에는 15kg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15kg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저항값이 표기된 저항값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저항값은 지금 띠가 있지요. 노란색, 적색, 검정색. 이렇게 이 띠 값으로 저항값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멀티 테스트기로 쉽게 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띠를 보고 저항값을 따로 읽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띠를 가지고 저항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측정할 때는 이 클램프 미터를, 그죠? 클램프 미터를 옴 위치에 놓습니다. 옴 위치에 놓고 제가 좀 측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리드에 빨간색 집게를 달았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쪽에는 검정색 집게를 달았습니다. 저항은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없지요. 그래서 저항은 아무렇게나 돼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양쪽 리드에 이렇게 클램프 미터의 집게를 찍었을 때 53옴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저항은 53옴짜리 저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약간 작은 것을 한번 재볼까요? 그래서 큰 크기가 큰 저항과 크기가 작은 저항 간에는 어떤 값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은 저항값은 과연 얼마가 나올지, 이것도 역시 50점, 약 한 51옴 정도 나오죠. 그래서 크기에 관계없이 저항값이 나오더라. 이 저항값이, 그죠? 이 저항값이 15kΩ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15kΩ이 나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양쪽에 리드를 찍어보면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15옴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15옴이 표기된 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클램프 밑에가 15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항의 종류를 알아봤고요. 네모난 저항, 그리고 이렇게 땅콩처럼 생긴 저항이 있고요. 다음 이것은 가변 저항입니다. 가변 저항은 그 저항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쪽 단자를 연결을 해서 라디오 볼륨을 여기 연결하게 되면 음성 전류가 이 내부 저항을 흐르면서 작아지거나 커지면서, 그죠? 전류가 커지거나 작아지면서 라디오의 소리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가변 저항입니다. 가변 저항도 역시 레인지를 옴 쪽으로 해놓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41옴이 나왔습니다. 41kΩ이 나왔죠. 레인지를 돌려보겠습니다. 저항, 가변 저항을 돌리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이렇게 저항이 작아지고 있죠. 17.55가 나오는 걸 할 수 있고요. 네, 이게 지금 미니멈입니다. 미니멈의 저항이 7.75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까는 시계 방향으로 돌렸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브입니다. 이 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7.1kg, 그죠? 다음에 20.1kg. 점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노브를 돌리니까 이렇게 저항치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은 41kΩ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류의 흐름을 조절을 해서 어떤 의도하는 부분으로 음량을 키우거나 또는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가변 저항, 저항값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3대 요소 중에 두 번째 항목은 코일이죠. 이번에는 코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일에 양쪽 단자에 전압원을 연결을 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코일에는 유도 작용에 의해서 전자석이 됩니다. 이 전자석을 이용을 해서 접점을 이어닫는 것이 바로 이 8핀 릴레이죠. 그래서 이 8핀 릴레이의 이 부분이 바로 이 코일을 감은 부분이죠. 그래서 220을 인가하게 되면 이 노란색 철판, 이 동판을 당겨서 접점이 이어닿는 원리를 이용을 해서 A접점과 B접점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8핀 릴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코일은 결론적으로 여기에 전압원 220을 연결을 해서 자석을 만들어서 이 철편을 당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자유도에 의한 전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릴레이들이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A접점과 B접점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나침판을 준비해 놨죠. 이 나침판은 이 코일이 전자석이 되는 순간 자기장이 생겨서 이 나침판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원을 투입을 하게 되면 이 릴레이의 코일이 여좌되어서 여좌되는 순간 이 접점의 철편을 잡아 당기고요. 그 다음에 이 코일 자체가 자기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나침판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전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는 순간 여러분들께서는 이 나침판이 움직이는 것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나침판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다시 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원을 인가시키겠습니다.
이 코일에 직류를 연결을 했을 때는 일정한 방향으로 전자석이 되어 전자 유도가 되지만 이것을 교류를 연결을 했을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1초에 60번을 바뀌면서 이것 자체가 리액턴스 성분, 즉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생기죠. 그것을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다음 편 영상에서 임피던스 할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을 우리가 봤고요. 다음에 코일을 봤고, 다음에 전기의 3대 소자인 콘덴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의 크기는 사실 여러 가지로 크기의 형태가 다양한데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기가 큰 콘덴서도 있죠. 여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극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에 그 크기가 그보다 약간 작은 콘덴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덴서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극성이 있는 콘덴서로서 마이너스는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작은 콘덴서도 있죠. 역시 이 콘덴서에도 크기는 다를 뿐 여기에도 마이너스 극성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콘덴서가 여러분들 전기 이론 시간에 배우실 때 전하를 지금 이 리드를 따라가면 양극판이 이렇게 있죠. 양극판에 전하가 충전된다고 여러분들 배우셨습니다. 마이너스 극판에는 마이너스가 충전이 되고 플러스에는 플러스가 충전이 돼서 이 극판과 극판 사이에는 유전체라는 게 있어서 그 유전체에 의해서 분극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 분극 현상에 의해서 유전율에 의해서 마이너스와 플러스 전하가 서로 이렇게 충전되는 것을 콘덴서, 캐피시터라고 하더라. 자, 이 캐피시터가 정말 전하를 충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부에 있는 잔류 전하를 없애기 위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이렇게 단락을 시키겠습니다. 이 단락을 시키게 되면 이 안에 있던 잔류 전하가 다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클램프 미터를 DC 방향으로, 그죠? 이건 직류란 뜻이죠. 직류 방향으로 해 놓고 지금 집게를 이렇게 물려놨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락을 시켰기 때문에 이 전압이 약간은 허상 전압이 남아 있을 겁니다만은 아주 무시해도 될 정도의 작은 전압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락을 시킨 상태에서의 전압, 플러스에는 빨간색을,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에는 검은색 집게를 물리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인지를 직류 전압으로 했을 때 지금 4.6mV, 거의 이거는 전기가 없는 상태죠. 전압이 없는 상태입니다. 4.9mV입니다. 밀리볼트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5.1mV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콘덴서 안에는 지금 이제 잔류 전하가 없습니다. 이 잔류 전하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DC 직류 1.5V의 건전지를 여기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할 때는 이 플러스는 붉은색은, 빨간색은 플러스에, 그 다음에 검정색은 마이너스에, 지금 극성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잠시 동안만, 긴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의 리드에, 콘덴서의 다리를 리드라고 합니다. 이 리드에, 이 콘덴서에 과연 전기가 충전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1.5V짜리 2A 건전지에 전화번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플러스 리드에 연결하고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리드에 연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콘덴서 내부로 이 건전지에 있던 이 기전력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판에 양전하와 음전하가 이 극판에 충전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단락시켰을 때는 미리볼트 전압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콘덴서에 우리가 전기 이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충전이 됐다라면 여기에
전압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전압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램프 미터를 직류 전압 쪽으로 넣고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고요. 플러스에 플러스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6V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이 콘덴서 자체에서 직류 전압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여기서 나왔던 전압처럼 콘덴서에 그대로 이 전압이 1.5V,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죠. 1.4V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는 전하를 축적을 하는 능력이 있다. 충전하는 능력이 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전압이 단락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 상태에서 자, 이 두 개를 단락을 시키게 되면 전압원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두 개를 쇼트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1mV, 그죠? 이렇게 해서 10.9mV, 거의 전압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콘덴서가 전하를 축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전기 3대 소자인 직류에서의 성질, 그죠?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여러분들과 이 다이오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기 이론 시간에 이 다이오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PN 접합 다이오드다. 맞습니다. 이 띠가 있는 부분이 P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띠가 없는 부분이 N 다이오드가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P에 플러스를 연결을 하고 N에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면 순방향이다. 그래서 순방향은 전류를 순방향으로 흐르게 하면 어떻게 된다?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반대로 여기 P에다가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고 N에다가 플러스를 연결하면 역방향이 되어서 역방향은 저항이 커져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 뭐를 한다? 정류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의 우리 전기 이론에 있어서의 다이오드 역할은 바로 정류작용이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죠? 그래서 과연 그렇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램프 미터를 옴 쪽으로 놓겠습니다. 이 옴이라는 것은 양쪽 리드에 전류를 쏘아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를 쏘아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저항치를 읽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흐르게 되면 저항이 나올 거고요. 흐르지 않는다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면 제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를 P 쪽에 물리고요. 플러스를 P 쪽에 물리고 마이너스를 N 쪽에 물리겠습니다. 그러면 순방향이 되겠죠.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2.8 메가옴이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에다가 붉은색을 물리고요. 그 다음에 N에다가 마이너스를 물렸죠. 그래서 순방향이 되니까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반대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자, P에다가 P 다이오드에다가 마이너스를 물렸어요. 다음에 N에다가 플러스를 물리게 되면 이러면 역방향이 되겠죠. 역방향이 되면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르죠. 지금 0.1 메가옴 그대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방향은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N에다가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고요. 다음에 P에다가 플러스를 연결하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명이 됐죠. 다이오드는 순방향, 그러니까 P에 플러스 N에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면 전류가 흐르고요. 순방향일 때는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흐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역방향으로 했을 때 P에다가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N에다가 플러스를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
자, 이렇게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정류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전기의 3대 소자인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의 순방향, 역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